안녕하십니까. 이유군의 주식사냥, 우주사냥 이유군입니다. 4월 3일입니다. 오늘 벌써 이제 월, 화, 수 이렇게 지나고 있는데, 많이 어려우시죠. 쌍이 많이 빠지고 있는 가운데, 어제는 삼성전자가 또 이제 8만 5천 원까지 올라가면서 또 여러 가지 또, 좋은 소식이 있었지만, 또 나머지 지수는 다 빠지면서 모든 종목 대부분들이 이제 좀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3월달까지는 우리가 괜찮았는데 4월 되면서부터 왜 이렇게 시장이 뒤바뀐 거인가 이제 그런 뭐 불안감과 또 그 이유가 궁금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음, 우리가 이제 그 6월에 예정되어 있었던 금리 인하 그 파월 의장도 이제 6월달에 금리 인하는 변함이 없다라는 기조로 이제 3월달에 연설도 했었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미국의 그 제조업 지수가 높게 나오면서 그런 금리를 결국 인하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어, 여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제조업 지표,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라고 하는 PMI라고 하는 것이 50.3으로 17개월 만에 확장세를 보여줬어요. 이 보통 이제 PMI라고 하는 제조업 지수라는 것은 이제 제조업에 있어서 이제 뭐 경기가 확장되면 아무래도 구매하는 제품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게 많아지면 많을수록 어 경기가 확장되고 있다, 많이 구매하고 있다 이런 지표로 활용이 되는데 보통 50이 넘으면 경기 확장이다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그러다 보니까 PMI 지수가 50.3으로 나왔고, 50.3이라는 거는 결국 17개월 만에 처음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 시점에서 경기가 확장되면, 이렇게 오히려 경기가 확장되는 시점에 물가가 올라갈 수 있으니까, 금리 인하가 어려운 거 아니냐라는 그런 상황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6월에 이제 금리를 0.25% 낮출 확률 가능성을 거의 56.8% 거의 이제 낮추는 그런 움직임들이 이제 보여줬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이제 그런 추가적으로 이제 고용 지표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3월 달에 이제 ADP, 비농업 취업자 수도 예상치를 넘었고요. ADP, 비농업, ADP도 호조세를 보여줬고요. 졸초 보고서도 어쨌든 나쁘지 않은 모습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졸초 보고서도 이제 뭐 나오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금리 인하가 결론적으로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무게감들이 실리는 것 같아요. 금리 인하가 6월 달에는 어려울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우려감들이 나오면서 특히 이제 그 금리 인하 수혜주들이라 할 수 있죠. 제약바이오 섹터가 많이 빠지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지금 인플레이션이 다 자극되는 그런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이제 이스라엘과 이제 하마스 간의 이제 전쟁이 확전 양상을 보여주고 있고, 또 이제 친 이스라엘 결이라 할 수 있는, 어, 에서 또 이제 하마스 전쟁 가운데서 또 이제 이란 대사관을 또 공격을 하는 그런 움직임이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또 유가가 좀 이제 들썩들썩 거리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제가 이제 예전에 방송을 했을 때 말씀드렸던 게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에서 가장 변수는 이제 이란이 이제 개입되는 문제다라는 얘기를 드렸는데요. 지금 이제 이란이 개입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그런 부정적인 여론들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인플레이션이 자극되는 거 아니냐라는 측면들. 그동안에는 이제 그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 대한 이슈들이 많이 좀 줄었는데, 이런 전쟁에 대한 어떤 뭐 확전 가능성, 그다음에 중국이 또 경기 확장을 이제 시작한다는 기대감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유가가 다시 지금 들썩거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실제로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러시아도 그렇고 사우디도 그렇고 유가가 어느 정도 80달러 이상까지 가기를 바라고 있잖아요. 다만 미국만 바라지 않을 뿐이죠. 근데 어쨌든 인플레이션에 대한 여론,
그 위기감 다시 한번 지금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확실히 조금 물가가 불안정하고 또 이러다 보니까 금리 인하가 좀 어려워질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수는 특히 4월 들어서 이제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미국 역시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나스닥도 어제 또 1% 넘게 하락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 자체가 4월 달에는 조금 이제 좋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월 달에는 조금 매매를 좀 쉬는 것도 방법이다. 약간 그런 생각도 들어요. 매매를 좀 쉬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가 좀 나는 종목을 사고 싶다. 그리고 매매를 하고 싶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조금 그래도, 이번 달 초, 그러니까 최근 이번 주에 좀 그래도 강하게 버티는 종목들, 빠지는 종목이 아니라 버티는 종목들 위주로 우리가 보는 게, 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리고 1, 2, 3월 달이 많이 움직인 종목군들은 조금 우리가 쉬어가는 게 낫겠다. 1월부터 3월 달까지 움직인 종목들은 잠깐 이제 우리가 잠깐 소외시키자. 예, 그리고 그동안 못 올라갔던 종목군들을 보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수 자체가 이 떨어지는 위치에 있으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지수가 완전히 꺾이느냐, 꺾인 거냐, 이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만 추세는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 파동상의 이 하락, 파동상에서 나타나고 있는 하락이 이제 어느 정도 잠잠해지면 또 어느 정도 이런 위기감들 또 우려감들 또 소화가 되면 다시 한번 또 반등이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금리 인하가 어려운 거 아니냐고 했을 때 이제 조만간 또 파월이 또 얘기를 하겠죠. 아, 금리 인하는 할 거다. 라는 얘기도 나온다 그러면 다시 한번 지수가 강한 반등을 붙일 수 있고 그 다음에 경기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미국은요. 미국은 지금 PMI도 확장되고 있고 고용지수도 굉장히 호조세를 보이고 있고 그러니까 고금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의 경기 자체는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골디락스 이제 장세로 간다. 너무 뜨겁지 않고 너무 또 차지 않은 딱 적정 수준의 적절한 고용과 또 경기가 잘 선순환으로 돌아가는 이제 골디락스 장세로 가고 있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연출되면 다시 한번 지수는 또 급반등하면서 언제 그러냐는 듯이 또 신고가 랠리를 갈 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4월달 추세는 유지되나 상승 추세는 유지 중이지만 파동상 하락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상 하락이니까 우리가 좀 좋은 종목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굳이 여러분들 뭐 무리하게 손절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다만 비중이 많다면 비중을 좀 줄이는 전략은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해지할 수 있는 종목군이나 아니면 좀 해지할 수 있는 게 있으면 해지를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종목군들은 또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는 사실 제가 뭐 이미 뭐 말씀을 많이 드렸던 부분이기도 해요. 제가 이제 지난 그 3월 말에 이제 4월 달에 움직일 수 있는 종목군들 반도체 바이오부터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제 좀 어느 정도 4월 달 지수 자체가 이렇게 월 초부터 이렇게 하락을 보여주고 여러 가지 악재가 나오다 보니까 사실 이 모든 종목들이 올라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리하게 매매하지는 마시요. 마시기 바라지만 어쨌든 죽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여러분 꼭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이제 반도체라든지 또 이 제약바이오 섹터, 특히 제약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굉장히 그 호재로서 작용할 수 있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희석이 됐기 때문에 조금 이제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HLB나 라이트 이제 3천 당자가 다 급락을 했잖아요. 하늘바이오 포마도 그렇고. 이제 오늘 그나마 레고캠 바이오가 좀 반등을 보여줬지만, 어쨌든 간 뭐, 삼일제약이나 어, 뭐, 지아 이노베이션이나.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또 반도체 쪽에서 또 강한 종목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우리가 살펴보자면, 이오테크닉스 같은 종목군들, 여러 종목군들을 좀 강하게 좀 버텨주는 모습을 이제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은 우리가 좀 그나마
조금 시도해 볼 수 있는 전략이 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뭐 이스포타시스 같은 종목군들, 여러 종목군들은 좀 버티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저는 여기 반도체 종목군에서 이제 테스를 좀 추가했으면 좋겠어요. 테스 같은 기업도 진짜 그 남들 다 올라갈 때 안 올라갔었어요. 낸드 플래시에 대한 어떤 그 업황이 나빠졌었고, 삼성전자도 이제 반도체 업황이 나빠지다 보니까 삼성전자에 많이 또 장비를 납품하는 이제 테스 자체도 적자가 났었는데, 지금 이제 내일 모레 삼성전자 이제 그 1분기 잠정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테스가 이제 그 HBM 관련한 이슈를 머금고 또 낸드 플래시도 추가 이제 그 증설, 확장 이슈가 있다 보니까 테스 기업에 대해서 좀 턴어라운드가 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테스하고 반도체 기업 중에서 LX 세미콘 이런 기업들은 우리가 좀 4월 달에는 좀 눈여겨보는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LX 세미콘도 그동안 이제 반도체 업황이 안 좋다 보니까 많이 못 올라갔던 측면이 있는데 테스나 LX 세미콘이나 뭐 유진테크 이런 기업들이 조금 4월 달에는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테스, 엑스세미콘, 유진테크 이런 기업들은 특히 이제 그 낸드 플래시 메모리 반도체 영향을 많이 받았었는데 어쨌든 간에 삼성전자도 이제 좀 어, 반도체 업황이 개선되면서 영업이익도 좀 개선이 될 수 있고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경기가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는 그리고 실제로 이번에 수출 동향에서도 약간 반도체에 대한 수출도 많이 개선이 됐기 때문에 조금 이런 그 기존에 이제 못 갔던 반도체 종목군들 테스, LX세미콘, 유진테크 이런 것들은 주목을 해서 보는 게 좀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꼭 좀 여러분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기존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는 저는 이오 테크닉스는 좀 주목을 해서 해봐야 되지 않을까. 오늘 다 빠지는데 이오 테크닉스는 좀 반등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오 테크닉스는 조금 더 그나마 신가를 갈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저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지니까요.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약바이오는 좀 이번 달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도 불구하고 올라가는 제약바이오가 있었어요. 어느 게냐면 큐리옥스 바이오시스템. 이건 이제 버티는 모습을 좀 보여줬죠. 그 다음에 S바이오메딕스. 이건 이제 주기세포를 가지고 파킨슨병을 치료한다는 이슈가 있어서 그냥 버티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서 약간 조금 이제 그 개별적인 종목군들이 이제 올라가니 만약에 내가 이제 그런 것까지 내가 감당하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안 하시는 게 맞지만 내가 그나마 좀 제약바이오에 좀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 지금은 이제 큐리옥스나 S바이오 이런 기업들을 한번 컨택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나머지 기업들도 많이 빠졌기 때문에 사실 이제 지금부터는 제 생각에 분할매수도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는 어쨌든 올해 계속 봐야 돼요. 왜냐면은 올해 이제 그 상반기에 HB 그 신약 개발 이제 이슈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하반기에는 이제 또 그 유한증이 또 배수세포 폐압 치료제 랭라지도 이슈가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 제약바이오 역사가 올해 굉장히 그 큰 턴 점프하고 턴 어라운드 될 수 있는 중요한 기점을 놓여줬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쪽을 어쨌든 계속적으로 좀 봐야 된다. 다만 좀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으니까 뭐 시간이 내가 단기적으로 어떻게 내가 수익을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제약바이오는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4, 5달은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차관을 감안해 주시고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의료 미용 기기가 좀 반등은 강하게 보여줬어요. 원텍이라든지 또 파마 리서치도 오늘 좀 뭐 5% 이상 급등했죠. 원텍도 마찬가지로 이런 기업들. 그다음에 이제 VT 밑에 제가 이제 VT는 오늘 15%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료 미용기기나 또 화장품 관련주들, 뭐 오늘 또 휴젤도 매크데이 이슈가 나왔고, 그 다음에 뭐 LG생건, 암모레퍼시픽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콜마가 낫다라는 입장이니까 뭐 화장품 관련해서 한국콜마나 뭐 클리오 이런 기업들도 우리 컨택하는 것도 굉장히 좋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봇 AI 관련주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이번 달에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이제 그나마 이제 그런 전력 인프라 관련주나 전성 관련주는 우리가 이번 달에 좀 컨택을 하는 방안이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2차 전지도 이제 그 어제 트럼프의
공화당 후보가 당선되자마자 내가 그 당일날에 뭐 이제 전기차 보조금을 없애겠다, 전기차를 완전 죽여버리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또 테슬라도 이제 그 인도 대수가 확 줄면서 급락을 했잖아요. 그 악재가 나와서 2차 전지가 조금 이제 쉬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4월 달에 연출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좀 마을 가서 다시 한번 접근해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그 방산이라든지 우주 이런 쪽으로 보는 방산이나 우주 쪽으로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4월 달에는 조금 방산 관련주, 우주 관련주가 조금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도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는 이제 여기 언급드렸던 현대로템, 그 다음에 하나 시스템을 잘 봐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현대로템과 하나 시스템을 여러분들 꼭 체크를 해주시기 바라요.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우주와 또 관련된 AI 관련된 이슈도 있고요. 또 방산 AI 관련된 이슈가 있고, 현대로템 같은 경우도 전차에 대한 이제 수출도 잘 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 성장세가 눈에 띄게 보인다. 그리고 반도체나 바이오 같은 이제 주도 업종들이 못 가야 되는 방산 쪽이 조금 힘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특히 이제 LIG 넥슨도 신고가 갔었고, 하나 에이로스페이스도 신고가를 갔었고 하기 때문에 현대로템과 하나 시스템도 그와 발맞춰서 갈 수 있는 확률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항공우주나 이런 우주 관련 기업들도 조정시 여전히 매수하는 관점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원전 관련주는 제가 일진파워 말씀을 드렸는데, 일진파워가 어쨌든 간에 그 버텨주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여전히 저는 일진파워는 조금 홀딩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니까요. 어쨌든 간에 결론은 뭐냐? 네, 반도체는 조금 이제 그동안 못 갔던 특히 낸드 플래시, 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이제 접근을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테스나 뭐 LS 세미콘, 이런 기업들, 그죠? 그 다음에 뭐, 유진테크, 이런 기업들을 우리가 좀 더 이전에 전통적인 그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 이런 기업들에 대한 컨택을 하는 게 조금 더, 틈새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4월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다음에 뭐 이오테크닉스, HBM, 삼성 SGBM 관련주이면서, 또 제 생각에는 이오테크닉스는 조금 움직임이 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여타 종목들과 다르기 때문에 4월달에 조금 더 주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제약바이오는 어쨌든 뭐 분할 매수, 길게 본다면 분할 매수하는 관점이 맞고, 단기적으로 우리가 좀 만들면 제가 이제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 그 다음에 이제 엑스바이오 메딕스, 이런 기업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은 한번 딱 슈팅이 딱 나오면 팔아줘야 됩니다. 안 팔아주면 또 급락 나와서 밀려버릴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단기적인 대응에서 관점하자. 나머지 HLB, 유한은행 다 많이 빠졌잖아요. 이런 기업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길게 본다고 하면 분할 매수 괜찮다. 여전히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이테오젠, 삼천당제약, 뭐 한화바이오, 반마 다 마찬가지입니다. 죽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2차 전지는 조금 쉬어야 될 수 있다. 쉴 수 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엔캠만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단타가 되시는 분들은 엔캠에서 여러 매매를 해주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다. 근데 2차 전지는 전반적으로 좀 억눌려질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트럼프와 바이든의 이제 대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트럼프가 조금 더 불리하다. 트럼프가 조금 이제 밀리는 게 나타난다. 그러면 2차 전지가 반등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그 미국 대선에 대한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 로봇 AI도 쉴 수 있다. 다만 이제 그 전선이나 인프라 관련주는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엔터나 이제 화장품, 그 다음에 이용기기, 그래서 이런 것들은 봐야 된다. 컨택을 해야 된다. 예, 또 화장품에서는 막 콜마, 미용기기는 원택, 또 뭐 파마 리서치 이런 기업들 보고, 엔터는 또 화장품과 같이 하고 있는 VT, 그다음에 엔터도 하이브, 이런 것들을 주목해보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원전은 이제 이전 파워를 좀 중심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석유 유가 가격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유가 관련주들도 한번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어요. 대형주에서 맥스웰이라든지, 그 다음에 조금 작은 종목에서는 뭐 대성 에너지,
흥그소유 이런 것. 근데 이런 것들은 대응이 되시는 분들만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4월 달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거는 저는 이제 방사능 우주 그중에서도 특히 방산 관련 우주 하나 시스템이라든지 그다음에 현대로템 이쪽을 좀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보자. 한국항공우주도 물론 나쁘지 않지만요. 이런 특히 하나 시스템이 4월 달에 조금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기업을 좀 주목을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차트를 한번 보시죠. 첫 번째는 우리가 그 테스는 이제 삼성전자 그 반도체 업황이 나빠지면서 좀 주가가 나머지는 다 올라갔는데 테스는 움직이지 못했어요. 실적도 좀 나빠지면서. 근데 지금 지난 4월 2일 날 어제죠. 어제 급등을 하면서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어요. 기관들도 많이 좀 샀고 그래서 좀 4월 달에는 그래도 좀 변화되는 움직임이 이제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LX 세미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이제 조금 이제 반등을 보여주면서 장기 이평선 241선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주고요. 유진테크 이런 기업도 우리가 조금 새로운 시세를 붙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특히 이 세 종목은 조금 반도체 중에서 주목을 해보자. 그 다음에 이오테크닉스 이것도 같이 한번 주목을 해보는 전략을 써보자. 어쨌든 간에 지금 거의 신고가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내일 한 번 더 만약에 22만 원 위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 아니 신고가를 가고 새로운 영역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고 추가적인 어떤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건 뭐, 그동안 못 올라갔던 뭐 퀄리타스, 퀄리타스 반도체도 한번 반등을 좀 붙일 수 있는 상황인데, 3만, 한 이제 그, 6천 원, 이 손절을 해야 됩니다. 3만 6천 원 깨지면 손절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동안 못 갔던 것 중에서 파도, 이런 것들도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딱 슈팅이 한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단기적으로 보셔야 되겠고요. 어쨌든 저는 LS세미콘, 테스, 유진테크, 이오테크닉스를 중심으로 보고 이제 소재 관련 주중에서는 이제 동진세미틱 정도 어, 네, 이 정도만 조금 체크해보는 전략을 써보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약바이오는 많이 빠졌죠. HLB도 급락했죠. 삼성당제약도 무슨 또 이슈가 있어서 급락을 했지. IT전도 급락을 했지. 또 유한양행도 오늘 또 5% 빠졌잖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제 분할 매수 시점이 되지 않았나 싶고요. 단기적으로는 좀 피하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대신에 단기적으로 우리가 좀 본다고 했을 땐 이제 S바이오, S, S바이오, 메딕스, 요 기업을 좀 보고요.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 네, 요 기업은 단기적으로 좀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딱 파는 전략을 쓰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체크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차전지는 좀 신흥 방향으로 좀 가고, 로봇 AI는 그나마 인프라 관련 쪽, 제동 종목이 아직 죽진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초성중공업, 조금 무거운 건 초성중공업, 그 다음에 대한전선, 네, 그다음에 엘스, 일약치백 이런 것들 주목을 해보자. 네, 꺾어지는 라인에서 매수해서 한번 쫙 슈팅 나올 때 팔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딱 주목해봐야 될 게 뭐라고 하면 방산이죠. 현대로템. 현대로템은 한번 이제 밀렸다 가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전고점에 그 4만 원 라인이 무겁기 때문에 한번 꺾여줘야 됩니다. 3만 7, 8천 원까지는 다시 한번 떨어져야 돼요. 5천 원까지는. 그래서 저 조정 나오면은 매수하는 것도 괜찮다. 대신 저는 하나 시스템을 좀 더 강추해드리고 싶어요. 하나 시스템. 이 기업을 조금 더 끌고 가는 게 좋겠다. 비싸게 빠진데도 불구하고 하나 시스템을 이렇게 버텨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매수세가 강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위로 조금 더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 시스템을 좀 살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엔터 VT VT는 급등했잖아요. 또 신고가 랠리로 가고 있는데 조정 나왔을 때 매수 가능해 보이고요. 그 다음에 한국플루 요것도 이제
다시 한번 위로 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클리오, 이것도 마찬가지 괜찮습니다. 예, 색조 상품에 또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클리오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하이브, 인터 하이브가 조금 더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플랫폼 중에 네이버도 다시 한번 반등을 좀 붙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니까 체크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럼 미용기 기계가 더 중요해요. 미용기 원택 먼저 시세를 붙여줬고요. 파마 리서치 이런 기업들은 어쨌든 그 해외 수출에 대한 기대감들, 뭐 남미나 중국 어떤 해외 수출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런 미용기기 쪽에 대한 이슈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4월 달에는 조금 말씀드렸던 종목군들 위주로 압축해서 보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4월이 또 흘러가면서 또 시장이 바뀔 수 있어요. 뭐 파월 의장이 또 금리 인하할 거다. 그러면 제약바이오가 막 다 상한가고 막 이럴 거예요. 반도체도 막 상한가고 막 이럴 건데 상한가는 안 가겠지만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시장이 또 이렇게 바뀌는 모습을 보여주겠지만 현재로서 우리가 대응을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종목군들로 위주로 대응을 해주시고 내가 조금 더 이슈를 좀 대응을 잘할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흥그석유 이런 거 하셔야죠. 대성에너지 이런 거 하셔야죠. 에코바이오 이런 거 하셔야죠. 예, 이런 거 하시지 않으실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종목군들 위주로 하시는 전략이 맞다라고 생각하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시장은 이제 4월달에 쉬는 장이라고 생각하시고 무리하게 매매하지 마시고 비중을 조금 축소해서 가져가는 전략. 근데 내가 이제 조금 더 이제 하반기까지 볼 거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오히려 이제 분할 매수하는 관점으로 보는 것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한 밤을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게 방송 마치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간에 내일도 즐거운 투자 또 즐거운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